네, 쏟아지는 숫자 경고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월 첫째 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먼저 나름 콘크리트 지지율로 알려져 있던 60대의 지지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을 띄워놓을 텐데 자, 60대에 있어서 긍정, 부정 지지율이 45대 52로 물론 70대부터는 숫자가 달라집니다만 60대에서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보시기에는 네. 이 60대의 긍정보다 부정이 높은 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먼저 구조적인 부분의 변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는 우리 인구의 중위 연령대가 대략 한 40대, 뭐 한 30대였을 때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연령대가 40대였어요. 예. 40대를 중반으로 나눠졌는데 최근에는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또 그 이전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총선 때는 50대가 주로 50대에서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요. 예. 그런데 또 이 나이가 우리가 고령화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니 60대만 하더라도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80년대 학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60대 초반 정도의 이제는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는 연령대의 축 자체가 이동이 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60대가 특히 그래도 보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경제와 같은 부분일 거예요. 아니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러? 60대는 좀 힘들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뚜렷한 어떤 생활 기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정치적인 성향 또 정치적인 어떤 이 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도 60대나 70대 이상이 기대했던 것은 뭔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어야 될 거예요. 봤을 텐데 이재명 대표도 구속이 안 됐어요. 그리고 뭔가 서해 어민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뭔가 뚜렷하게 뭐 조치가 되고 그런 게 잘 없어요. 가시적으로 또 방통위원장도 지금 임명됐다가 또 사퇴해서 물러나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가 이제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정평가가 지지층인데 또 지지 성향이 강한데 부정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60대의 수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지지율이 30% 초반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갇혀 있다 보니까 자, 야당에서는 내년 총선 자신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서 50개만 먹어도 60개만 먹어도 144석 되는 거 아닙니까? 70개를 먹으면 154석 되는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하면은 일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고 단독 과반수를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인데 노력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윤 대통령 아까 보셨던 수치는 60대였고요. 지금 전체 연령대로 봤을 때는 긍정이 32%, 부정이 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지지율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수도권에서 우리가 많은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참패한다 할 수 있다는 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수도권 판세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했을 때 최악의 경우지만 국민의힘은 27석, 민주당은 94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전부 다 여론조사를 모든 지역에 돌려서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관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배 소장님 보시기에는 27대 94 이렇게 되면 전체 의석수는 대충 과반은 민주당이 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죠?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의 예언이 마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 지금 화면에서 한번 앞서 보여준 그 지지율을 보여주세요. 제가 왜 그런 예상이 나왔는지 전체 설명을 지지율? 명쾌하게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른바 대통령 지지율에 기반한 의석수 예측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에 총선이 있을 무렵에 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대통령의 긍정평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거의 60% 가까웠어요. 자, 60 곱하기 300석, 아. 180석이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유추해서 이해찬 고문의 경우에는 자 봐라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60% 정도 가까이 되는 부정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300석, 180석이 민주당이나 야권이다. 그런 계산법이다 이거군요. 그렇죠. 민주당까지는 다 아니더라도 야권일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자체 조사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은 건 분명해요. 예. 그런데 2020년이나 또 그 이전에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의 총선은 뭐냐? 그때는 절대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한 기준이었어요. 예. 의석수에. 근데 지금은 뭐냐? 역대 유례없는 현상.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그대로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당의 대표가 된 이건 유례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년 대선은 내년 총선입니다. 워낙 끝판 대결 구도라서 제가 대선 막판 연장전이라서 그런 말씀. 근데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결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만 대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찬 고문은 왜 이렇게 하게? 일종의 밴드웨거닝이죠. 자, 우리 잘한다. 더 뿜뿜해서 더 잘해라. 이러니 이제 응원가를 부르는 것인데 예.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때로는 국민들이 볼 때 그 정도의 역량이 나오고 있다면은 그렇게 밴드웨거닝으로 가도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게 과하지요. 예. 과지욕이 아니라 예. 과지욕 이렇게 되죠. 이럴 때는 오히려 언더독으로 좀 민주당이 못하지만 오히려 더 응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겠죠. 예, 저희가 또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준비해봤는데 숫자가 이렇습니다. 자, 22대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또는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냐.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게 51%, 정부를 좀 도와줘야 된다가 35%로 16%나 포인트나 높게 정부 견제론이 현재로서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아마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이 된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여당이 바뀌어야지만 과연 여당이 선거에서 선전할 수가 있는 건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혁신위가 발족했던 것도 이유가 있는데 자, 이런 조언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제가 유승민 의원이라면 예,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준석 신당에 유승민이 거기를 왜 갑니까? 국민의힘은 공관위가 들어가는 순간에 예. 이제 선거 이겨야 되는 구도가 되잖아요. 유승민 카드가 필요한 거죠. 유승민 의원은 예. 나는 이번 총선에 안 나가게 선언을 할 건데 공관위는 그래도 경기도지사 출마까지 하셨는데 경기도에 나가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권하면은 대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선생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유한 혁신위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진이나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인데 공관위원장이라도 제대로 뽑아서 공천을 잘하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조원진 전 의원이 유승민 공관위원장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그 말에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합니다.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공관위원장은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따라서 탈당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나 험지에 좀 희생을 해달라. 이 정도만 하지 공관위원장까지 하는 거는 아마 전체 보수의 뜻이 아니다. 이래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국민의힘이 좀 떨어지지만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은요 결국 세 가지가 필요하다 봐요. 첫째는 이제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예. 대통령부터 이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이게 첫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당은 뭐니 해도 정책으로 승부해야 돼요.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또는 이제 김포 서울 편입 이런 굵직굵직한 정책 이걸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인물입니다. 요즘 이게 영입 인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이제 새로운 인물로 지금 민주당은 의석이 많은 대신에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바꾸자는 여론도 많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새로운 참신한 인물로 나아가면 저는 선거는 지금부터다. 앞으로 이게 백중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는 4개월이나 남았다. 네, 4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서 변호사는 4개월이나 남았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군요. 자,
앞서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등등을 알아봤는데, 자, 이 양당 정치에 대한 신물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3당에 출연한다 주장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